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공원. 한 노인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습니다. 아저씨, 이거 치워요. 지나가던 젊은이가 담배꽁초를 노인 발밑에 던집니다. 키득거리는 웃음소리. 노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빗자루를 더 세게 줍니다. 사람들은 그를 공원 청소부 가난한 노인, 불쌍한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서 담배꽁초를 줍고 있는 이 노인이 이 공원이 있는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공원 청소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마침내 모두를 놀라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민수, 68세.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묵은 빵으로 아침을 때우고 5시 30분에 중앙공원으로 향합니다. 정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형식일 뿐입니다. 진심 어린 인사는 아닙니다. 정민수는 청소도구함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꺼냅니다. 10년. 이 공원을 청소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할 게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정도로 생각했죠. 새벽 공원은 조용합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립니다. 정민수는 천천히 그러나 꼼꼼하게 공원을 청소합니다. 담배꽁초, 종이컵, 과자봉지, 낙엽, 쓰레기.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줍습니다. 이 땅이 내 땅인데 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30년 전 그는 이 동네 땅을 대부분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이곳이 개발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예측은 맞았습니다. 20년 전부터 이 동네는 서서히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되고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땅값은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정민수는 대부분의 땅을 팔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원 자리만은 팔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여기에 내 마지막 건물을 짓겠어. 그렇게 결심하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 6시 조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수가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시합니다. 청소부에게 인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몇몇은 대답은 하지만 눈길은 주지 않습니다. 투명 인간이구나. 정민수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아침 7시 학생들이 공원을 지나갑니다. 등교하는 길입니다. 저기 청소 아저씨다. 냄새 안 나? 빨리 지나가자.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지나갑니다. 정민수는 그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앉아서 놀던 벤치, 너희들이 뛰어다니던 이 땅, 모두 내 것인데.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전 9시 엄마들이 유아차를 끌고 나옵니다. 저기 비켜주세요. 유모차 지나가게요. 한 젊은 엄마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정민수는 얼른 비켜섭니다. 죄송합니다. 에휴, 청소하려면 제대로 하시지. 아침부터 방해만 하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김치와 계란 반찬이 전부입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나온 직장인들이
벤치에 앉으려다 정민수를 보고 얼굴을 찌푸립니다. 저기 앉으면 냄새날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자. 그들은 다른 벤치로 갑니다. 정민수는 혼자 도시락을 먹습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오후 3시 공원에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일찍 마친 학생들, 알바를 가기 전 시간을 때우는 청년들. 아저씨, 여기 쓰레기통 어디 있어요? 한 청년이 소리칩니다. 저기 보이는 파란색. 아, 됐어요. 그냥 여기 놓을게요. 청년은 쓰레기를 벤치 위에 올려놓고 갑니다. 정민수는 한숨을 쉬며 그것을 치웁니다. 저녁 6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공원을 나섭니다. 뒤돌아보니 공원이 깨끗합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내일도 또 더러워지겠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공원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주말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민수는 평소처럼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봐. 청소 아저씨.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 무리가 그를 가리키며 웃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일 하는 거 보면 인생 망한 거지? 크크크, 진짜 불쌍하다.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집니다. 정민수는 들은 척하지 않고 계속 일합니다. 빗자루를 더 세게 줍니다. 그때 그 중 한 명이 다가옵니다. 아저씨, 정민수가 고개를 듭니다. 청년이 손에 든 아이스크림 막대를 정민수 발밑에 던집니다. 이거 치워요. 왜요? 아저씨 일 아니에요. 친구들이 뒤에서 키득거립니다. 정민수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줍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조롱하는 투로 말하고 가버립니다. 정민수의 손이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비가 내립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정민수는 낙엽을 쓸고 있습니다. 손이 시립니다. 관절이 아픕니다. 아이고, 비 오는데 뭐 하세요?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합니다. 일해야죠. 에휴, 나이가 몇인데 불쌍해라. 불쌍하다는 말, 정민수는 그 말이 가장 싫었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젖은 작업복, 구부정한 등, 빗자루를 든 늙은 손. 누가 봐도 불쌍한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원 벤치에서 대학생들이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그 근처를 청소하는데 한 여학생이 코를 막습니다. 뭔가 냄새 나는데? 저 아저씨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자. 학생들이 짐을 싸서 자리를 옮깁니다. 정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옷 냄새를 맡습니다. 땀 냄새, 쓰레기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빨아야겠구나. 하지만 작업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면 내일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냥 참자.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새벽 공원에 눈이 쌓였습니다. 정민수는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도 치워요. 한 중년 남성이 소리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빨리 좀 해요. 늦었잖아. 죄송합니다. 정민수는 서둘러 그쪽으로 갑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삽질을 합니다. 에휴, 늙으면 저렇게 되나 봐. 남성이 투덜거리며 지나갑니다. 정민수는 입술을 깨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언젠가 알게 될 거야. 1985년 37세의 정민수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예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중개업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땅을 팔고 싶은데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노인이 내민 서류를 보니 이 동네 변두리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좀 외진 곳이라 팔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급히 돈이 필요해서. 정민수는 그 땅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보였습니다. 이곳, 언젠가 개발될 거야. 지도를 펼쳐보니 근처에 지하철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사겠습니다. 진짜요? 네. 얼마를 원하세요? 평당 5만 원만 주면. 당시로서는 그것도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수는 결단했습니다. 저축한 돈을 모두 털어서 그 땅을 샀습니다. 여보, 괜찮겠어요? 그게 전 재산인데. 믿어봐. 이건 우리 인생을 바꿀 기회야.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땅값은 그대로였고 개발 소식은 없었습니다. 여보, 그 땅 팔까요?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1995년. 드디어 그 지역의 지하철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는 그 돈으로 주변 땅을 더 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동네는 급격히 개발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민수는 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부자가 됐어. 아내가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응.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딸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정민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 아내의 마지막 말. 정민수는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내를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 집으로 오세요. 아들이 말했지만 정민수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혼자 살 거야. 사실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공원 자리. 그곳만은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건물을 짓겠어.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이곳에. 그 공원은 젊은 시절 아내와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지 않고 공원으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건물을 지을 때가. 그 전에 이 땅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이 땅을 밟으며 이곳을 돌보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020년 정민수는 건축 설계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 땅에 복합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아, 이 위치. 정말 좋은 땅이네요. 지하철역 바로 앞이고. 1층은 카페와 상가, 2층은 작은 도서관, 3층부터는 사무실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 착공 예정이신가요? 3년 후요.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어서요. 설계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는 매일 공원을 청소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만 더 참으면 돼. 그동안 건축 허가를 받고 설계를 마무리하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아버지, 아직도 청소 일하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나는 이 일이 좋아. 그래도 나이가. 제발 그만하시고 쉬세요. 괜찮아. 건강에도 좋고.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백억 재산이 있는 아버지가 왜 청소부 일을 하는지. 하지만 정민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되면 알게 될 거야. 2021년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철거와 착공만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정민수는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원을 청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무시했습니다. 아저씨, 이것 좀 치워요. 왜 이렇게 청소를 못해?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정민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2022년 가을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봄에 착공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지금 그 공원에 계신 청소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시공사 직원은 정민수가 그 청소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2023년 초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구청 직원이 공원에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이 공원은 2023년 3월부로 폐쇄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공원이 없어진대? 여기 뭐 짓는데? 건물 짓는다더라. 정민수는 그 공고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2023년 3월 1일 공원의 마지막 날. 정민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나와 공원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마지막 청소였으니까요. 한 바퀴, 두 바퀴, 천천히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쓸었습니다. 고마웠어, 이 공원.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 오전 10시 구청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정 아저씨, 오늘로 일 끝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퇴직금은 다음 주에 입금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일자리는 구하셨어요? 아직이요. 에휴, 나이도 많으신데 힘들겠네요. 직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수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텐데. 오후 3시 펜스가 쳐졌습니다. 출입금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공원을 떠났습니다. 여기 자주 왔었는데 아쉽네. 새로 짓는 건물은 뭐래? 복합 건물이래. 카페랑 도서관이 들어온대. 정민수는 펜스 밖에서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청소했던 이곳. 이제는 사라질 곳.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저녁, 정민수는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정민수 빌딩, 1층 카페와 꽃집, 2층 작은 도서관과 갤러리, 3층부터 7층까지 사무실, 그리고 옥상 정원. 여보, 우리 꿈이 실현되는 거야.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보여줄게. 2023년 3월, 공원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벤치가 철거되고 나무가 옮겨지고 땅이 파헤쳐졌습니다. 미안해, 나무들.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더 잘 자랄 거야. 나무들은 근처 다른 공원으로 이식되었습니다. 4월, 기초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수는 매일 공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또 오셨어요? 현장 소장이 웃으며 맞아줍니다. 응. 잘 되고 있나 확인하려고.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장을 둘러보는 정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제대로 지어야 해.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근처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공사장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여기 뭐 짓는 거래? 건물이래 되게 큰 거.
건물주가 누구래? 모르겠어. 근데 돈 엄청 많은 사람이래. 부럽다. 나도 저렇게 건물 하나 갖고 싶다. 정민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너희들 나를 기억하니? 그 중 한 명이 익숙한 얼굴입니다. 1년 전 아이스크림 막대를 그의 발밑에 던졌던 그 청년. 곧 알게 될 거야. 6월,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정민수는 매일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아들이 전화해서 말합니다. 응.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곧 갈게. 아버지가 줄 선물이 있어서 선물이요? 무슨? 나중에 알게 될 거야. 9월, 외관이 완성되었습니다. 깨끗한 흰색 건물.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입니다. 와, 진짜 이쁘다. 여기 언제 오픈하는 거야? 12월이래. 사람들이 건물을 보며 감탄합니다. 정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10월, 내부 인테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 카페는 따뜻한 나무 톤으로 꾸며졌습니다. 2층 도서관은 아늑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사장님 취향이 정말 좋으시네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말합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정민수는 아내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마음에 들 거야. 11월, 간판이 달렸습니다. 정민수 빌딩. 큰 글씨로 건물 꼭대기에 새겨진 이름. 정민수는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이루었어. 2023년 12월 1일, 오픈날. 건물 앞에는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정민수 빌딩 오픈을 축하합니다. 리본 커팅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민수 사장님, 이 건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밉니다. 이 건물은 제 아내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멋진 말씀이십니다. 1층 카페는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신다고요? 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층 도서관도 무료로 개방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행사가 끝나고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카페 완전 넓어. 도서관도 있어? 대박. 1층 카페. 젊은이들이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합니다. 그 중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1년 전 공원에서 정민수를 비웃었던 그 청년들입니다. 여기 분위기 좋다. 그니까 건물주가 돈 엄청 들였나 봐. 그 건물주가 누구래? 정민수라는 사람인데 이 동네에서 부동산으로 대박 났대. 부럽다. 나도 건물 하나 갖고 싶다. 그때 정민수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머리를 빗은 모습. 청년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민수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청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이 건물 어떻습니까? 아, 진짜 좋아요? 여기 자주 올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정민수가 미소 지으며 돌아서려는 순간 한 청년이 그를 자세히 봅니다. 혹시 네, 공원 청소하시던 분 아니세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집니다. 다른 청년들도 정민수를 자세히 봅니다. 진짜 그 아저씨 같은데? 설마. 정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청소부였습니다. 네?
청년들이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럼 이 건물이? 네. 제 건물입니다. 청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저희가 지난 일이니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힘겹게 일하시는 분들 배려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막대를 던졌던 그 청년은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일어나세요. 이제는 좋은 손님들이잖아요. 저희가 그때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정민수는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청년들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큰 실수했다. 맞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그날 이후 그 청년들은 정민수를 볼 때마다 깊이 인사했습니다. 오픈 한 달 후 정민수 빌딩은 이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1층 카페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고 2층 도서관에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책을 읽었습니다. 정민수는 매일 아침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건물주로서. 하지만 그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서 버렸고 화분에 물을 주었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그런 건 직원들이 할 일인데요. 카페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 일이 익숙해서요. 그래도 10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거든요. 이 습관은 못 버리겠어요. 정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정민수 사장님, 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청소부로 일하신 건가요? 이 땅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었죠. 사람들을요? 네.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심한지, 얼마나 쉽게 타인을 판단하는지.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정민수는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저런 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민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정민수는 혼자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꿈을 이뤘어.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당신의 이름도 새겨놨어. 2층 도서관 입구에. 고 정은이를 기리며 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 정민수는 다시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바닥을 쓸던 내가 이제는 건물주가 되었고, 나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지. 청소부로 일하던 10년.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예전에 아이스크림 막대를 던졌던 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저 사실 요즘 인생이 힘들어서요.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불안하고. 앉으세요.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민수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장님을 그렇게 대한 이유도
사실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남을 무시하면서 이안을 얻으려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사장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고맙네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사장님, 어떻게 하면 사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정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어서 기쁘다. 나는 더 이상 비웃음 받는 청소부가 아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을 잊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더 겸손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었으니까. 정민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수 빌딩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건물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인내와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빛이었습니다. 정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68세. 그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 건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이, 직업, 겉모습이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영상이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은 언제든 반전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청소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언젠가 당신의 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